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그 비교섭단체 정당 소속 국회의원 그리고 무소속 국회의원들하고 21명인가요? 청와대에서 점심 먹었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모두 발언을 했는데 외교 안보에 자해적 행위를 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또 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한 행사에 가서 통일 얘기를 꺼내는 것이 폭력적인 것이다. 또 이런 말을 해서 지금 우리를 어리둥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먼저 이재명 대통령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국회의원들 이제 비교섭단체 그러니까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빼놓은 다른 당들 그다음에 무소속 점심을 먹었는데 모두 발언해서 뭐라고 했느냐. 다른 나라의 사례를 봐도 국내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이 달라 다투더라도 외교 안보 등 대외 문제에서 자해적 행위를 하는 경우는 찾기가 쉽지 않다.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 안에는 그런 요소들이 조금은 남아있는 것 같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8박 10일간 미국을 다녀왔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그동안 이제 이재명 정부의 외교 정책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왔는데 장동혁 대표가 페이스북에 뭐라고 했느냐. 대외 문제 자해 행위라고 하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거울을 보고 이야기한 건 줄 알았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거울 앞에 서서 본인에게 이재명 너 스스로 반성해야 돼. 너 자해적 행위한 거야 라는 식으로 거울을 보고 본인한테 자아 비판한 줄 알았다 라고 비꼬고 있는 겁니다. 장동혁 대표가.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반미 친중 반미 친중 이걸 중단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자해 행위가 아니라 국익수호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그 국회의원들하고 비공개로 회의를 전환한 다음에는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없고 완충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모아놓으니 분위기가 부드럽다. 이렇게 농담을 했다고 합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뭐 거의 매일 큰 논란이 일어나는 발언들을 하고 있는데 북한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공식 석상에서 부르지를 않나. 남북 관계를 한국 조선 관계라고 하지를 않나. 그랬는데 어제는 통일을 말하는 게 폭력적이다 그랬답니다. 통일 전망대에서 청년 자문단 발대식이 있었는데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통일은 외칠수록 멀어지는 게 현실이다. 통일을 얘기하는 게 폭력적일 수 있다. 통일이라는 얘기는 한편으로는 굉장히 폭력적이에요. 그래서 통일은 우리의 목표이고 꿈이지만 당장 필요한 것은 뭐냐? 평화의 제도화예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어제 저희 스튜디오 바로 길 건너에 있는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는 한국정치학회가 평화 공존을 위한 이름 부르기 북한인가 조선인가를 주제로 특별 학술 회의를 개최했다고 합니다. 참석자의 많은 사람들이 북한을 조선으로 부르자는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상호 신뢰와 존중에 기반한 교류 협력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이제 이런 거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 이제 반론을 제기했던 최슬아 숭실대 교수 이렇게 말했습니다. 북한이 남한을 대한민국이라고 부르는 것은 관계를 단절하겠다는 선언인데 왜 우리가 조선이라고 부르는 게 관계 개선의 신호로 해석될 것이라고 낙관을 하는가. 북한의 결별 프레임에 수동적으로 응답하는 것으로 오독될 가능성이 있다. 또 반론을 편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 전화통화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이 북한을 조선인으로 불러준다고 해서 북한이 관계 개선에 나설 가능성은 0%다. 0%. 그리고 헌법에 위배되는 문제도 있다. 임을출 경남대 국동문제연구소 교수. 북한을 조선이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 내부에 새로운 갈등을 만드는 씨앗이 될 수 있다. 라고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이런 정동영 장관의 발언이 정부 외교 라인의 조율을 거친 것인지 의문을 갖게 한다.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두 가지 우리 실정법에 정면으로 충돌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한반도 전체를 영토로 규정한 우리 헌법에 충돌하고, 또 하나는 남북관계를 나라와 나라 사이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잠정적 특수관계라고 규정한 남북관계 발전법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동아일보 사설이 탁 꼬집는데 뭐라고 꼬집느냐. 이제 남북 특수관계를 두고 두 국가 관계로 전환을 하겠다면은 그러지 말고 정동영 장관이 통일부 장관에서 물러나고 통일부도 폐지를 해버리고 우리 외교통상부에 하나의 국으로 축소하는 방안부터 내놓는 게 순서 아니냐,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검찰은 이미 파산됐다. 조선일보의 법조 전문기자 양은경 변호사가 오늘 아침에 전문기자의 창이라는 칼럼을 통해서 2026년 10월, 오는 10월 검찰이 폐지되는데, 아유, 그때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어. 이미 검찰은 파산 상태다. 문을 닫는 공식적인 시점은 10월이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이미 파산 상태다. 검사실을 찾아가 보면 바닥에 쌓여있는 사건 기록, 검사 1인당 캐비넷을 2개를 쓸 수가 있는데 이미 캐비넷은 차고 넘친다. 그래서 이런 게 다 불법입니다. 왜냐하면 보안을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검사실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사건 기록으로 보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검사실 문 앞에다가 보안 점검 유예받았다라는 스티커를 붙여놓고 있다. 지금 어떤 천안지청 같은 경우에는 1인당 미제 사건이 500건이랍니다. 검사 1인당 미제 사건이 500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검사 1인당 미제 사건이 100건만 돼도 특별한 관리를 해서 미제가 더 많아지지 않도록 했는데 지금은 그럴 여력이 전혀 없다. 500건이다. 사실상 붕괴 상태다. 그러면서 검찰과 경찰 사이에 보안 수사를 놓고 핑퐁만 하고 있다. 세워라 내워라. 경찰은 해서 검찰로 넘기면, 검찰은 들여다보고 이거 보안 수사 더 필요합니다. 넘기면 경찰이 또 그걸 들고 또 세워라 내워라. 경찰로만 가면 함흥차사요 감감무소식이다. 그래서 이 칼럼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검찰청 폐지 전부터 울리기 시작한 조종은 단순히 한 기관의 소멸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형사사법 체계의 붕괴를 예고하고 있다.